환경이지만 저희가 좀 최대한 준비를 해보았고요. 오늘 이 보신 영화의 감독님이자 제작 대표님이신 주영 감독님과 함께 또 출연해주신 이상희 배우님 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GV 진행을 위해서 두 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로 와주시겠습니다. 오늘 다리 다치셨는데 네, 여기 스펙을만 맞으셨어요. 네, 자리를 마치신 이상희 배우님께서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두 분은 오늘 영화 18 어른이 되는 나이의 주역들이시고요. 앉아 계신 중앙에 계신 분이 주영 감독님, 그리고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 이상희 배우님이십니다. 저희 오늘 영화 18 어른이 되는 나이 같은 경우에는요, 배달 일을 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자립준비 청년 수찬과 타인에게 쉽게 정 느끼지 않는 까칠한 어른 윤서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요. 다들 보시면서 오늘 궁금하셨거나 또 물어보고 싶으셨던 그런 내용들이 조현수 대표님 안 나오셨어요?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분을 제가 소개를 빼뜨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신 조현수 대표님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영신이 처음이라 네, 세 분 와주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물어보고 싶으셨던 점들이 있으시다면 질문 받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혹시 질문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만, MBTI 아이만 모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화에서 보시면 윤서가 수찬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꿈이 있는지, 꿈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여기 앉아 계신 세 분께도 혹시 꿈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상희 배우님부터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아까 꿈이 있어요. 두 번, 뭐라죠? 이제 작년으로 접어들었는데, 빨리 좋은 작품 해서 아직도 더 유명한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 아직 사랑을 다 받지 못해서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좀 더 큰 사랑을 어떻게 해야 받을까? 그게 제 마지막 꿈입니다. 저는 이제 영화 작업을 굉장히 늦게 시작했어요. 늦게 시작했고 30대에 어떤 여자 감독님을 보고 나도 10년 후에는 저렇게 그때는 하던 일이 있었으니까 10년 후에는 저렇게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이제 그냥 막연한 상상만 갖고 있었는데 어째 하다 보니까는 사실 이제 영화를 하게 되고 막 열심히 노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싶다 막 소문도 내고 뭐 이렇게 하고 지내다 보니까 이제 10년 후에 단편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영화를 만들고 장편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막 설레는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20년 후에는 할머니 배우를 하고 싶다 이런 거. 네. 근데 배우들을 가깝게 보다 보니 아무거나 막 다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할머니 단역 배우를 하고 싶다 이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마 모르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보호종 아동이 자립준비 청년으로 명칭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자립준비 청년 당사자분들과 함께 조금 알콩달콩 모여서 주체적인 자립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당사자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조현수라고 합니다. 네. 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주변에 함께하는 친구들과 가끔 이제 자립준비 청년 당사자로서 자립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각자가 원하는 또 자립의 그림이 다르고 자립의 정도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공통점을 하나 제가 이제 찾은 것이 있는데 좀 각자가 원하는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좀 자립에 가까운 형태가 아닐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저의
비단 자립준비 청년뿐만이 아니라 모든 청년분들 내지는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도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저도 제 나름의 꿈은 제 삶을 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좀 꿈으로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제가 함께하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좀 즐거운 삶을 사는 게 좀 꿈인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보다 더 말씀을 잘하셔서 여기로 모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좀 제가 두서가 없었지만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대표님은 설명을 해주셨고 소개를 또 해주셨으니까요. 옆에 계신 감독님과 이상희 배우님 각각 자신에 대한 소개와 그다음 오늘 이렇게 청년분들을 만나게 된 소감 간단하게 한 번씩만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은 이제 영 감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늦게 시작해서 이번이 첫 장편 영화를 찍은 영화 감독이고요. 서구에서 산지 계산 안 했거든요. 20년 서구에서 살았고 지금 세리코길이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검학역 근처에 있고요. 이런 영화도 만들고 그냥 교육영상, 홍보영상 이런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회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 동구 출신이거든요. 서구에 온 지는 34년째. 예, 이쪽에 막 돈들이 있고 미나리깡이 있고, 내가 왜 여기를 와가지고 미치겠네. 이런 동네가 이렇게 막 고등학교 선배 후배 막 이렇게 만나는데 보니까 논둑에서 술 먹자고 논둑 카페들처럼 막 이상한 비닐하우스 쳐놓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겁나서 막 닭이 뛰어다니는데 갑자기 닭을 그 당뇨같이 비틀어가지고 막 솥에다가 집어넣고 조금만 기다려 막 술 대병으로 가져와가지고 막 먹으면서 먹으라 그래서 소구가 야 이거 적응이 안. 저는 이제 뭐 동인천 그 송현동 동인천 그쪽에서 그 어려서부터 20살부터 이제 공연 연극을 했어요. 극단 연극에서. 근데 연극을 하면서 저도 뭐 별일을 다 겪어봤는데 여기 오니까 시골 같은 점점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저도 이제 어느덧 제가 61년생이거든요. 아까 첫 인사를 드린다는 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다고 배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43년 동안 연기만 해왔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직도 채우지 못해서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저 혼자 재작년부터 마음이 좀 급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앞으로 더 무엇을 하고 버틸 것일까? 저는 이 후배들한테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버텨라,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할 거면 끝까지 버텨라.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뭐 그런 이야기 해가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아무것도 모르고 20살부터 시작했던 일이 43년 동안 저도 모르게 이렇게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그냥 뭐 어영부영 온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더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 어린아이처럼 칭얼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어디선가 또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만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기대 얘기 못했어요. 제 검을 이사하기 전에 바로 건너편에 사무실이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가깝고 편안하고 좀 이렇게 여기 아무것도 했고 익숙한 공간에서 서구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만난다고 해서 사실 저는 되게 편안하게 다른 지부이나 뭐 이런 거랑 다르게 편안하게 수다 떨듯이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렇게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조금 긴장하는 것 같아요. 저보다 더 긴장이 되시는 것 같아서 자연스러운 이야기도 좀 편안하게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긴장한 것 같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아이 중에서도 큰 아이라 땀이 많이 나고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우선 할머니 배우를 꿈꾸시는 감독님과 또 버티라는 조언을 해주신 이상희 배우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는데 이상희 배우님은 오징어 게임에서 마지막 그 4분까지 살아남았던 유리공 하나를 던지고 하나가 더 없어서 밖에서 내가 밀어 돌아가신 그 여러분이십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여러 대화들을 나눴었는데
이상일 배우님과 오늘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래서 네, 이 배우님과 또 감독님, 또 대표님께 또 다른 궁금하신 사항 없으신지 한번 네,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면 있으시네요. 그 마지막에 이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여주가 남주에게 자주 찾아가는 장면이 많이 보였는데 이제 그게 발판이 된 게 불쌍함을 아는 공정감인가 아니면 호감인가요? 둘 다 아닙니다. 뭐 그냥 그러니까 이제 사람 관계에서 느껴지는 그러니까 호감이라고 하기에 그런 여자와 남자 이런 호감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인간적으로 이 친구한테도 배운 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하다 고맙다 이렇게 못하던 어떤 까칠한 마흔을 앞두고 있는 여자가 아주 어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나보다 더 속이 깊네 뭐 이런 느낌들을 받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호감 그리고 더 이제 관계를 맺어가고 싶은 이런 장면이었으니까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그 저는 사실 이제 메인은 자립준비 청년이긴 하지만 원래 이거의 기획의도는 어떻게 하면 좋은 언론으로 살아갈까 이런 거가 이제 주요한 기획의도였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런 상황으로 카테고리화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은 동료 시민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요즘은 꼰대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러는데 청년과 나이 든 그런 꼰대와 이런 게 아니라 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동료 시민으로 함께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그런 이야기들이 좀 서로 나눠질 수 있게 하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럼 좀 더 장편으로 간다면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호감하고 동정감 그게 아닌 그냥 이제 서로 아예 다른 사람이니까 이제 궁금함에 따른 좀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제 친밀감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해주실 분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영화 초반과 중반에 걸쳐서 그 화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았어요. 화분이 클로즈업 되기도 하고 주인공이 화분을 여기저기 옮기기도 하고. 근데 그 장면에 담긴 의미를 얼핏 보면 잘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이게 사실 영화라는 게 다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거라기보다 느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화분의 의미를 느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 느껴지는 마음 정도라고 생각해요. 이걸 풀어서 설명한다고 하면 윤서가 어쨌든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었으니까 추우면 들여놓고 내놓고 하는 할머니한테 사실 관심 없다가 이 윤서라는 친구가 뭔가 행동하기 시작하는 이제 거고 이렇게 화사하게 펴 있는 장면이 어쨌든 좀 밝아지는 이런 느낌들을 뭔가의 사물로 좀 담아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고요. 그런 것도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이 극중 배경이 경상남도 거제시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활동하시는 기반이 여기 인천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극중 배경을 거제시로 설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여러 가지 뭐 그냥 왜냐하면 저는 이제 모든 단편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하는 것들이 사실 다 배경이 인천이에요. 서울도 반전이 거의 없고 다 인천이 배경이었는데 이번 작업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인천에서 담기면 너무 답답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주변에 이거 좀 어떻게 풀 방법이 있을까 했더니 누가 그냥 진짜 장난처럼 거제 가서 해봐 이랬어요. 거제나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게 되려는지 누가 통영에 바로 옆에 있는 통영에 자기 놀러 와 있는데 놀러 올래? 해가지고 그래 그럼 놀러 가서 거제도 가볼까? 이래서 거제를 한번 갔어요. 근데 거제가 생각했던 완전 시골도 아니고 이거 도시 이야기를 담을 수 있으면서 펼쳐지는 데마다 바다가 보이고 이래가지고 좀 도전을 해보자. 정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멘탈에 헤드해서 했는데 거제에서 시청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셨고 거제 시민들도 정말 이제 지나가다가 길 막히면 짜증내법도 하잖아요. 그런 거나 공간 빌려주는 건 하는데 너무 적극적이고 호의적이어서 정말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을
기회가 되면 또 가서 찍고 싶어요. 모두들 스태프들이 굉장히 빠듯한 스케줄이었는데 너무 소풍 갔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계획이전 덕분이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행 가고.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조현수 대표님께서 또 이 제작 대표님이시니까 보시면서 궁금하셨거나 혹은 느끼셨던 점들 혹시 한마디 좀 해주실 수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영화 중간중간에 대사가 좀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서 그 팀장님께서 작가분의 팀장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그게 뭐 별일인가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그 여주인공 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자립준비 청년 당사자분들께서 좀 겪는 어려움이자 또 고민 또 여러 가지 딜레마 중 하나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깊이 감독님께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해주신 것 같고 또 이해를 많이 해주신 부분들이 느껴져서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 20살 청년에게 사실 저도 20살로 돌아가서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좀 더 가능성이 좀 더 많은 청년으로 저는 느껴졌고 되게 인간관계 기술에 있어서도 너무나 훌륭한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한 부분들이 저는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근데 저는 이제 저도 사실 처음 인사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인천에서 활동하신다고 해서 좀 이렇게 활동하시는 이야기라던가 그런 이야기를 그래도 이 자율준비 청년이 담긴 이야기를 봤으니까 좀 전해주시면. 그 2019년도부터 그 사회적으로 이제 그때는 그 당시엔 보호종료 아동이었거든요.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조금 많아지면서 명칭도 자립준비 청년으로 바뀌고 여러 가지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 개선도 많이 진행됐고 아마 이제 18 어른 영화 덕분도 많이 저는 있다고 너무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도 많은 곳에서 18 어른이라는 영화가 지금 상영되고 또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사자이기도 하고 또 이제 많은 후배들을 보거든요. 이제 막 자립을 시작하는 청춘들을 보면서 보편적인 지원을 잘 누리는 청년분들이 되게 많고 수혜를 받는 청년들도 많지만 아직 그러지 못한 여러 가지 사회적 어려움을 아직도 겪는 청년들이 저는 조금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보편적인 지원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에 제가 느끼는 감정들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조금 느낌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이런 보편적인 지원을 누리지 못하는 자립준비 청년 내에서도 사각지대분들이 되게 많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알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도 이제 많은 자립준비 청년 지원 기관들도 있고 또 이렇게 서구 청년 공간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청년분들끼리 자립준비 청년과 또 자립준비 청년이 아닌 청년 당사자분들끼리 많이 어우러지고 얽히고 얽히고 함께 사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많이 만나게 되실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또 나는 청년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같은 청년 카테고리 안에서 또 잘 이 사회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순간들이 저는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씩은 더 하는 네. 그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이런 이제 본인이 여기 나온 것처럼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가장 들었을 때 당황스러웠던 반응과 가장 이렇게 해줘서 뭔가 좀 편안하고 고마웠던 반응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다른 당사자 청년분들을 만나면서 항상 메인으로 하는 주제가 이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학교를 다닐 때 너의 가정 상황에 대해서 아니면 어떻게 얘기를 했냐, 아직까지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만난 분들 중에 한 18은 아직까지는 이제 본인의 살아왔던 성장 스토리를 조금 숨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함께 고민해봐야 될 문제이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청소년 때에 많은 지지와 격려를 그래도 시설 내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성향도 있었고, 또 제 주변의 친구들, 이제 청소년기에 만났던 친구들도 저를 많이 응원을 해준 덕분에 조금 많이 오픈을 하면서 저는 다녔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반응들을 만나죠. 그 중에서 제일 당황했던 반응은 대학교 때 이제 남자 지금은 제일 친한 친구인데 제 이야기를 하는 순간 펑펑 울더라고요. 예, 갑자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그때 이제 막 휴지를 한 반통 쓸 정도로 울면서 왜 우냐, 일단 제가 오히려 독려를 이러고 해줬죠. 근데 제 이야기를 듣는데 그 듣는 과정에서 너가 살아왔던 그 모든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을 또 지금까지 온 그런 발자취들을 내가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도 슬프고 그런 노력들을 한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생을 했다, 이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너무 고마웠죠. 그렇게 이해해주고 또 공감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 과정 이후에 이 친구가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여러 가지 앞으로 신경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친구와 그대로 지금까지도 가장 친한 친구로 남아있을 수 있던 거는 처음에는 이제 질문해 주셨던 것도 좀 연관이 되겠지만 처음으로는 약간의 동정심 내지는 뭔가 연민으로 시작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의 과정들에 있어서 그냥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각자 다른 환경 속에 살아왔던 사람 그렇게 인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저도 그 친구를 되게 특별한 사이로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친구도 무엇인가 이제 스스럼 없이 부탁하고 장난치고 그런 사이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인상 깊기도 했고 되게 고마웠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청년분들을 만약에 만나게 되신다면은 그냥 그렇구나, 쟤는 그랬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도 되게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희 배우님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역할을 맡으시면서 강유석이라는 인물은 영화상에서 수찬이라든지 여중생이었던 민지 등의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두 인물은 자립준비 청년이기도 할 텐데요. 이 두 인물들을 만나는 역할을 맡으셨을 때 혹시 기존에 이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 알고 계셨었는지 아니면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되셨는지 이런 점들과 평소 혹은 그 영화 찍은 이후에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작품을 통해서 제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됐죠. 저희들 학교 다닐 때 고아원에서 다니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랬지만 그런 거 스스럼 없이 지내긴 했는데 좀 사회가 좀 너무 각박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 작품에서 그 두 인물을 저는 그냥 내 주변의 그 아이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수찬이 그 친구는 자꾸 내가 좀 마음이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수찬이랑 이제 뭐 이렇게 촬영 전후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뭐랄까 나라면 이렇게 반듯하게 잘 자라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아이 그렇게 같이 이렇게 공모차 앞에서 이야기할 때도 여기서 경찰서까지 간다고 그래서 감독님이 이제 내 심정을 잘 아셨는지 대사를 잘 배려를 해주셨더라고요. 거기까지 갈 일은 아닌데 속 마음이 아이들한테 설령 그런 실수를 했더라도 우리 사회가 좀 기회를 주고 해서 좀 보듬어주고 그래서 우리 수찬이나 그런 친구들이 좀 사회 구성원으로서 좀 반듯하게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좀 해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그래서 영화가 사실은 좀 솔직히 얘기하면 상업 영화처럼 뭐 엄청난 격투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뭐 러브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답답했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그렇게까지 가야 될 중심 인물은 아닌데 뭐 좀 해볼까 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자식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앞서기도 하고 감독님이 또 거기까지는 가지 말라고 또 주문을 하시기도 하고 참 애매했는데 하여튼 두 사람을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제 주변에 지금 당장 생긴다면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든 간에 먼저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러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면 뭐 반성도 하게 되고 또 영화를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뭔가를 하여튼 잘 명심하게 됐습니다. 가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배우님께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여쭤보고 싶으셨던 점 혹은 전하고 싶었던 말이 있으신 분 있다면 한 분 정도만 답변 듣고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배우님 이외에 감독님이나 조연수 대표님에게 저희부터 하고 싶으셨던 말씀 얘기나 궁금하셨던 네. 것들 있으시면 마지막 한번. 드립니다. 네. 하시고 그럼 두 분 해도 네, 되나요? 괜찮습니다. 네. 아까 그 중국어를 했던 그 여자 캐릭터 이름이 누핑 맞았나요? 네. 그 캐릭터가 제가 생각하기엔 일종의 메커핀처럼 나온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저 여자의 스토리가 더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하고 나중에 어떻게든 얽히려나 하고 궁금해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청소년 문제를 다룰 수 있었던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혹시 원래 역할이 거기까지였던 건가요? 아니면 제작 단계에서 편집이 된 건가요? 아니 그냥 물론 스토리는 전사로 스토리는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제 이 이야기에서 다른 길로 새나갈 수는 없어서 그냥 거기까지로 구성을 한 거고요. 좀 상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그 친구도 사실 약간 같은 환경이기도 하고 이럴 수 있다. 좀 염두에 두고 그래서 캐릭터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매력적인 인물을 발견하셨고 또 그런 인물들이 있었다는 점이 참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홍진이 한 번 더. 네. 네, 일단 영화 정말 잘 봤고요. 혹시 저는 그 감독 영화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제가 꿈을 바꿔서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촬영도 직접 찍고 싶어서 카메라도 빌려서 맨날 촬영을 나갔고 그리고 짧게나마 이렇게 뭐 다양하게 영상을 만들고 편집도 해보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준비가 되고 나면 이거를 공모전에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제가 감독님의 그 길을 갈 수 있을지 한번 궁금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지금 이제 다양한 일단은 제가 좀 세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다큐 시사 프로그램처럼 이제 지금은 소개하는 프로그램 그런 거를 이제 미디어 제작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거기 지원해서 제작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주안에 준비되었습니다. 아니요,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 거기서 제작단 활동을 하면서 기획도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뭐 여기서 길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우선은 시나리오가 나오면 여러 가지 공모전이나 이렇게 해서 우선 제작비를 마련해야 뭔가 움직이니까 제작비를 마련해서 이제 그다음부터 진행 단계를 하고요. 보통 이제 영화를 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영화과를 가거나 아니면 조금 규모 있는 한계란 문화센터나 이런 이제 영화 연출학교를 가거나 뭐
미디어 센터 중에서도 좀 이렇게 영화 제작하는 병원도 있고요. 그렇게 아니고 그냥 현장에서 배우는 병원도 있어요. 따로 연락해서 오세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희 한 번씩 이렇게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사실 너무 궁금한 마음들도 있어서 불편하시면 마이크 넘기셔도 되지만 한 분씩 어떻게 보셨는지도 오늘 소감이 어떠신지 한마디씩만 짧게 들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원치 않으시면 마이크 네, 마이크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저도 지금 마이크 옮기고 싶은 마음이니까 넘기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한마디 한마디씩. 하시겠어요? 와. 저는 여기 서울 사람은 아니고 북한 사람이고 그 프로그램 소개 괜찮아서 촬영하는 그런 걸 통해서 왔는데 좋은 영화 전 사실 오늘 생일인데요. 오늘 되게 특별한 영상 보게 돼서 좀 되게 기억에 남는 생일이 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가실 때 팝콘 한 5개 정도 챙겨가시고 저도 원래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정말 기대 이상의 영화를 보게 돼서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뭐 별 생각 없었고 그냥 여기가 공부하는 공간이라 공부하러 왔었죠. 근데 우연치 않게 이렇게 영화 보게 돼가지고 뭐 이래저래 가볍게 이제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가지고 좋은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네. 제 목소리가 커서 마이크가 큰 것 같지만 볼륨은 다 똑같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 도전 지원 사업에서 외부 연계 활동 하려고 온 거에 원래 별로 생각은 없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사무센터를 이용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되게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주기적으로 확인하다가 들어가게 됐는데요. 오늘 소감은 되게 잔잔하면서도 감동적인 소설책을 읽는 것 같은 되게 상업적인 영화처럼 좀 자극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사람 사는 이야기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 그런 걸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이상희 배우님 왜 그 무게 있는 중간중간 나오시지만 되게 무게 있는 그 역할도 좀 좋았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랑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문자로 받았어요. 이 행사를 한다고. 근데 마침 시간이 이제 되기도 하고 우리 저희 주연 감독님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네, 찾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상희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영화 보면서 좀 굉장히 답답했어요. 영화를 답답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황들이 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이게 해결되는 게 좀 없으니까 그런 거 보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수찬이가 뭐 앞에서 뭐 사와가지고서 남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다는 걸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뭐가 와닿는 게 있다고 해서 정말 그 좋은 영화를 보게 돼서 뜻깊은 시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 저는 원래 좀 여주 성격이랑 되게 비슷한 편이거든요. 약간 살면서 좀 개방적이게 되고 굳이 나서서 뭔가 따뜻한 말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약간 그런 편이고 좀 다시 생각하게 되긴 했는데 아까 감독님이 좋은 어른의 삶이 돼가는 모습이라고 하셨는데 약간 아직도 그게 정말 좋은 어른의 삶인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하면서 보기도 했고 저는 약간 그런 따뜻한 말을 전할 때 마음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느낌이었어요. 네, 저도 청년 도전지원서 매번 연계 활동으로 오게 됐고요. 네, 저도 기대 없이 왔는데
그 삭막하게 시험 준비만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되게 시니컬해지고 마음이 점점 혼폐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최근인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메시지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좀 좋은 어른이라는 건 무엇인지 좀 본인에게 되묻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청년도전 지원서 외부 연구원 지원에서 참여하게 됐는데 되게 힘든 시간이었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서 좋았습니다. 청년 도전 지원이 외부 연계로 오게 됐고요. 평소에 이제 영화 보는 거 좋아해서 신청을 했는데 많은 생각할 수 있는 영화였어서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영화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 구청 그 동사무소 씬 있잖아요. 거기서 그 영상을 보고 내용을 뽑아서 와라. 그래서 작성하면 그 돈을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 보고서 이거를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하거나 미리 알려줬으면 미리 하고자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참 그런 거에서 생각이 좀 많아졌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도움을 많이 주잖아요. 조현수 대표님이 이제. 그래서 저는 좀 더 열심히 하시고 해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게. 저희가 사실 이제 앞에 계신 조현수 대표님 오랜 친구거든요. 근데 저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는데 이제 저희도 그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해 잘 몰랐는데 오히려 그렇게 먼저 꺼리낌 없이 먼저 다가와줬거든요. 조현수 대표님께서 같이 지내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더 배울 점이 많은 것 같고 오히려 와 진짜 어른스럽구나. 진짜 요즘 이 세상이 진짜 삭막한데 옆에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해서 나는 착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도 나빠져야지 하는 약간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현수 대표님 보면서 드는 생각은 나 먼저 착해지면은 또 옆에 사람들도 또 착해지고 또 그렇게 점점 넓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항상 조현수 대표님이랑 같이 지내면서 들었던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아무쪼록 활동도 그렇고 이런 영화도 그렇고 점점 대중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평평하게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자립이 필요한 시기가 돼서 어떻게 하다가 여기를 보게 됐는데요. 여기 와서 그냥 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저는 또 1939에서 이제 벗어난 나이가 돼버렸더라고요. 아직 제대로 어른이 되지 못했는데 그런 마음 갖고 그냥 여기 방문했는데 또 우연치 않게 이 영화 제목이 그냥 18 어른?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난 40이 넘었는데 아직 어른 같지 않은데 뭐 이런 로 오늘 그냥 접하게 됐거든요. 또 너무 또 좋은 영화 보고 또 많이 인상적인 분들 많이 뵙게 돼서 너무 의미 있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영화를 시청하고서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은 뭔가 좀 씁쓸하고 뭔가 좀 여운이 나고 그런데 이렇게 대화의 시간을 이렇게 따로 마련해 주신 점 참 너무 영광입니다. 그리고 되게 좋았었던 점은 그 영화에서 그 어렵지 않는 점 그리고 가볍게 그냥 볼 수 있으면서 그 순간에 느낄 수 있는 점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오늘 제가 퇴근을 하고 나서 여기에서 영화 관람하면서 저희는 어떨까? 영화 관람할 수 있을까 그랬었는데 되게 에어컨도 되게 잘 나왔었고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좀 일찍 와가지고 좀 되게 좋은 자리를 맡았어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잘 봤고요. 요즘 청년들이 보면서 짧지만 되게 그 순간을 크게 느낄 수 있을 만한 영화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상희 배우님과 조현수 대표님 꿈 얘기에 대해서도 각자 이렇게 들은 거에 대해서도 저도 다시 한번 좋은 점을 느끼게 되었고요. 앞으로 이렇게 좋은 관람하게 되신 일부 성관들로 한번 감사하다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 앞에 앉았었더라면은 그냥 많은 청년분들 다 한마디 한마디 해서 그냥 마이크를 넘기려고 했었어요. 자세히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제 소견을 이렇게 다시 말씀해 주신 말하는 거지만 오늘 너무 뜻깊고 좋은 이렇게 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희 배우님 그 영화 장면에서 이거 되게 귀한 걸 하면서 호빵을 주시는 그 장면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두 번째 만남이었잖아요. 내가 이거 귀한 손님한테 주는 거다 하면서 이렇게 호빵을 주는 모습이 참으로 그 짧은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다소곳하고 그 모습이 참 인상 깊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청년도전 지원 사업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한다는 걸 알고 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왜 하는 건지. 되게 제목도 그렇고 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마음을 울릴 것 같다는 느낌이 확 와닿았어요.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게 뭔가 좀 이해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뭔가 내용이 잔잔해서 저는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좀 답답했다는 것도 이해를 가긴 했지만 오히려 그냥 잔잔한 물결 파도처럼 그냥 일렁이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돼서 오히려 좋았고 그리고 제일 궁금했던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고등학생 그 친구가 나왔을 때 다리에 상처 같은 게 보였는데 그 상처가 왜 생겼는지 계속 궁금했던 것 같아요. 어디 맞았다고 다쳤다고 하기에는 좀 상처가 좀 저한테는 좀 잘 보이기도 했고 왜 다쳤지 왜 어디 무슨 사정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지만 그 마무리가 아직 영화에는 담기지 않아서 그거 빼고는 정말 좋았던 영화였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영화 너무 뜻깊게 잘 봤고 내용적이고 꿈이 없어서 좀 성급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다 같이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영화를 볼 수 있게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마이크를 다들 넘기실 줄 알았어요.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들어주신 세 분께서 한마디씩이라도 혹시 오늘 소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빨리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고 한 분 한 분 목소리 다 듣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이 좀 행복한 그런 세상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모든 분들의 소감을 들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고등학생 친구의 상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전사가 있는 거여서 또 보육시설이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어렵고 험악하고 불편한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가르치는 맞는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그냥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좀 맞기도 하고 이런 걸 약간 이제 염두에 둔 그리고 그래서 수찬이 사실 슬쩍 보고
좀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뒀던 거고요. 이런 자리에서도 같이 보고 이야기들 같이 나와서 너무 좋고 이렇게 이제 이런 다양한 쪽의 뭐 독립예술 영화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영화를 보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이 좀 인천 내에서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영화를 보면서 또 이제 나눠주신 말씀들을 들으면서 되게 많은 제 생각과 배울 지점들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저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답답함을 느끼고 또 이제 잔잔한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그 부분들이 되게 저는 잘 표현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제 수찬 씨가 보증금 사기를 가장 믿는 지인으로부터 당했잖아요. 이건 정말 삶의 밑바닥까지 한 번 더 떨어지는 순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약간의 현실, 정말 그것이 현실인 부분들이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분 안에서 좀 잔잔함을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그 리셋된 시점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나로부터도 나오지만 그 옆에서 느슨한 연대를 함께 해주는 누군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얻어진 공감대를 또 이제 각자의 삶에서 좀 펼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각자가 가진 어려움들을 누군가에게 나눔으로써 더 많은 연대들이 생겨났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할머니가 어려서부터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철이 일찍 든 아이는 홀로 서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아이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이번 영화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댈 곳이 없어 혼자 발버둥을 치고 있었을지 모를 자기 준비 청년들에게 한 번씩 더 관심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면 너무나도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오신 세 분께 한 번 더 큰 박수로 감사 인사 한번 드립니다.